지난 시간에 숙명으로 숙명적 체질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영상에 이어서 2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숙명과 운명을 다 극복한 깨달은 이들의 사주팔자를 알아봄으로써 우리가 숙명이라고 하는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육조 해능에 대해서는 다 아실 겁니다. 아마 좀 그 성계에서는 좀 기리나로 알려진 전설적인 인물이죠. 그래서 아마 인터넷상에 육조 해능의 일대기 하면 아마 애니메이션 뭐 여러 가지 그런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뭐 저 다 아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해능은 나무꾼 출신이죠. 남쪽에 조금 그 어머니 그 관직의 아버지가 있었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그 어머니는 좀 소수민족의 좀 볼품없는 그런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태어나는지 해능 역시도 그렇게 좀 볼품이 없었고 그런데 이 해능이 어렸을 때 어떤 지나가던 스님의 금강경 소리를 듣고 느끼는 바가 있어서 그런 공부를 하려면 어디를 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서 찾아온 곳이 홍인이었다는 거죠. 그때 홍인 문화에는 한 700명 정도의 어떤 문화생이 있었고, 거기에서는 이제 가장 두드러진 인물로서 신수라는, 누가, 생각을 해도 홍인의 대의를 이어서 육조로 인정받아도 손색이 없다라고 이미 이렇게 점지되어진 어떤 그런 인물이 신수였다는군요. 그런데 해능이 들어가서 이제 그때 물 깃고 나무하고 밥하고 했겠죠. 그때 제가 기억으로는 방앗간에서 방아를 찢기도 하고 심부름도 하고. 그런데 이제 홍인이 어느 날은 자기의 깨달음을 드러내 보아라. 그 깨달음을 드러낸 이는 육조로 인정을 하리라. 이렇게 했다는군요. 그래서 당연히 홍인이 이제 후계자로 이렇게 누구나 의심치 않아서 홍인도 역시 이런 마음은 곧 명경대라네 몸은 바로 보리수요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 티끌이 끼지 않도록 하라 라는 이런 시구를 자기의 깨달음이 드러난 시구를 이렇게 벽에 붙였다는군요. 그런데 이제 해능은 일자 무식이었고 그 글을 읽을 수도 없었고 하는데 같은 수자들 같은 동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 신수가 써붙인 것이 이런 내용이었다는 걸 알고 자기의 어떤 것도 생각이 있었겠죠. 참 뭐가 명경되고 보리수냐 거기에 털고 닦을 게 뭐가 있다고 티끌이 끼지 않도록 하라는 것인지 그냥 좀 우습게 보였던 모양이죠. 그래서 그거에 반박할 만한 이런 시구를 자기도 좀 써보고 싶은데 글도 모르고 하니 그 옆에 동료 수자한테 조금 부탁을 해서 좀 써달라고 하니 좀 무시하는 그런 분위기. 그래서 그러면 너 마당에라도 써다오 해서 이제 마당에 이렇게 썼답니다. 보리수는 본래 나무가 없고 명경 또한 대가 아니더라.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느 곳에 티끌이 일까 이런 구절을 마당에 써놓았다는군요. 그런데 이것을 홍인이 보고 그냥 발로 지워버렸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때 몰래 홍인을 은밀히 불러서 달마대사로부터 내려온 어떤 표식을 주고
육조로 인정한다는 표식을 주고 남쪽으로 내려보내 피신시킨 어떤 그런 일화가 전해지는 내용이죠. 그렇게 피신시킨 것은 신수로 이미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서 새파랗게 어린 일자무식이 아주 그 홍인을 봤을 때 오랑캐라고 했습니다. 오랑캐가 어디 불법을 하니까 해능이 부처에 보면은 남북이 따로 없습니다 라는 그런 일화도 있죠. 그래서 거기 그 텃세에 어떤 못 견딜 것 같아서 몰래 이렇게 피신시켰다라는 그런 일화가 전해집니다. 그래서 육조 해능이 그 뒤로부터 한 15년 동안은 제가 어떤 자료에 보았습니다만 행적이 모호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5년 동안의 모호한 행적과 그 다음에 그 이후에 33살 정도의 공식적으로 등장하는 그 일화가 어떤 광저우의 법성사에서 법구경을 강의한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아마 그때 등장을 한 일화가 두 수자가 깃발이 움직인다, 바람이 불어서 그렇다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것을 보고 해능이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 마음이 움직여서 그러느니라 라는 그런 또 일화가 전해지는 것이 바로 이제 그때 그 공식적으로 드러나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왜 또 나타났으며 하는 그런 것들을 명력사조학으로 한번 풀어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육조 해능도 깨달은 이로써 어떤 그 숙명을 벗어난 어떤 그런 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육조 해능은 이미 돌아가신 분이고, 그래서 이 현재 도인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두 사주를 놓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육조 해능의 그 명조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들여다보면 뭐 전문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그냥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측면에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체와 용인데, 체에 해당하는 것은 격국론이라고 합니다. 격국론. 그러니까 이 사주에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저절로 흘러가는,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는 그런 방향을 격국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약간 신약한 사주로서 이 화, 이게 일간인데 이 화가 용신이 되겠습니다. 즉 이 정인이라고 하는 직관 성분을 통찰적인 어떤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그런 그 직관 성분을 주로 쓴다는 거죠. 주기능으로.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그 전체적으로 드러나는 통찰적인 어떤 그런 직관적인 성분을 자기 주체적으로 쓰겠다는 어떤 그런 성향이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또 인옷을 또 합의되어져서 이렇게 그 직관 성분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보면 아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엄밀히 따지면 평광격입니다. 평광격인데 또 같이 또 이렇게 인옷을 합의되어져 가지고 겸격으로서 정인격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주의 그 용신은 화인데 이 그 화와 용신과 이 격국이 같다는 거죠. 그러면 이 체는 격국론으로서 체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흐르는 방향인데 용신 또한 격국하고 흐름이 같으니 힘이 세다는 얘기죠. 어떤 자기 하고자 하는 길로서 이렇게 매진할 수 있는 힘이. 그래서 이런 사주, 즉 격국과 용신이 같다면 일평생 한 가지 일에 매진하면서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주는 틀도 좋고 체도 좋고 또 용도 좋고 그래서
좀 잘 타고났다. 우리가 기시공에서 일명 이윤 삼풍수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잘 타고났다는 거 보는 거죠. 그래서 직관력이 굉장히 우수한 주기능으로서는 그런 그 성향이라고 보여지고, 그런데 이제 이거는 또 운입니다. 운을 잘 만나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두 번째는, 근데 운을 잘 만났습니다. 13살에 뭐 3대 운인데 이게 10년씩입니다. 한 글자에는 5년씩이고, 우리 13살에 어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주상 이 5년씩에 해당하는 세운이 또 밑에 이렇게 있는데 1년씩이 보면 제가 살펴본 바로는 한 그 15, 16쯤에 아마 무오년이 있을 겁니다. 이 무오년. 그래서 이 일간과 자기 일간과 같은 무오년에 이렇게 그 뭔가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또 여기에서 좌우충이 있었고, 그래서 무오년에 또 이 화와 충이 들어서, 충이 들으면 이동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자기의 어머니를 나무로 해서 어머니를 부양하던 것을 그만두고 어머니를 먹게 살게 해놓고, 아마 그 홍인 문화로 들어간 시기가 한 16살 정도 되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앞에서처럼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에 무엇이 쌓일 게 뭐가 있느냐, 그런 시구를 보여주면서 자기의 어떤 이런 직관으로부터, 통찰로부터 들어온 정보를 이렇게 자꾸 표출을 하고자 하는 이 비견 성분이 이제 18살부터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하다가는 선배들로부터 왕따 내지는 따돌림, 뭐 무시는 제대로 어떻게 피워보지도 못하고 어떤 위협이 될 것 같다 해서 그냥 누른 거죠. 이것을 마당에서 이렇게 쓴 것을 지워버렸다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눌러서 너는 여기에서 견딜 수가 없으니 저 남쪽으로 가거라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남쪽으로 피신시킨 그런 애가 18살 이 비경 성분이 나타났을 때였고, 그 다음에 이 비견 성분에 이어서 23살에 정사대운이 들어오는데, 이 정인하고 편인입니다. 이런 인성 성분이 들어오면 이런 가만히 앉아서 정보 어떤 직관력이 이렇게 발휘되는 그 성분이라, 가만히 앉아서도 이렇게 식물적인 어떤 가만히 앉아서도 이렇게 누가 갖다 주는 어떤 그런 것들, 그런 성분이다 보니까 어느 한 곳에 응거를 하면서 어떤 공부를, 어떤 보링 과정을 거치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행적이 15년, 무려 15년간 이렇게 모여하다고 한 이유가 이 대운의 영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33살에 무대운에 의해서 이 비견 성분이거든요. 비견 성분 주체성이죠. 주체성. 자기를 한번 나타내 보겠다. 자기의 어떤 통찰로서 얻어진 그런 것들을 한번 펼쳐보겠다 하는 그런 기운에 의해서 광조 법성사의 그 일화가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요,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 마음이 움직여서 그렇다라고 하는 그 일화로서 선과에 데뷔하는 그 자료가 그때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흘러갔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사주명리학으로 한번 대입을 해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운이 이 화대운하고 토대운인데, 이 화대운이 어렸을 때부터 잘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짜임새도 좋고 격국도 좋고 용신도 좋고 딱 맞아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또 평관격입니다. 또 정인격도 겸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 가르치고 싶은 어떤 그런 것들이 에너지가 딱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53살 또 뭡니까? 그런 기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사주에서 특이한 거 보면은 하얀색이 없습니다. 금은 이제 식상이거든요. 오히려 이제 인성이 용신일 때는 식상이 없는 것이 좋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잘 타고났다. 그 다음에 대운도 잘 만났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지지 않았는가. 그래서 육조 해능은 성계의 길이나로서 길이 전설적인 어떤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그러지 않았는가. 잘 타고났기 때문에 대운도 잘 만나고 그렇게 아마 풀이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오른쪽 거는 현재 도인입니다. 뭐 누구라고는 실명을 밝히기가 좀 그렇고 하니까 이거는 사주도 여기에 보시면 육조 해능하고 같습니다. 일간은 뭐 역시 또 옆에서 직관을 도와주는 이 목성분이 있고 그래서 이 직관력, 통찰력 뛰어난 체질이란 얘기죠. 그런데 이것도 역시 해능보다도 더 약합니다. 사주는. 근데 여기 약한 이유는 이 상관이 4개나 됩니다. 이 상관이라고 하면은 관을 상하게 한다. 자기를 빛나게 하는 성분을 상하게 하는, 즉 관을 상하게 하는 어떤 그런 성분인데 이것이 나한테도 약한 나한테도 이렇게 그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이고 또 이 상관이 관을 여기에 이 사주는 격국이 평관격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치고자 하는 어떤 선생님과 정관격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억제를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격국을 방해한다. 자연스럽게 흐르고자 하는 사주에서 어떤 자연스러운 흐름이 있겠죠. 체로서 그것을 억제를 해버리는 것이 상관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너무나 외향적으로 총변한 기능, 외향적으로 밖으로 또 이 금이 많으면 몸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좀 몸을 움직여서 무술을 하려고 하나 이것이 용신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나오지를 않는 거죠. 보면.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그러면 이 화가 용신이기 때문에 이건 용신하고 격국이 안 맞는 거죠. 평관격이 관을 용신으로 썼다면 어떤 또 힘을 받아서 어떤 선생님의 어떤 스승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건데 이 또 용신의 어떤 그것이 좀 힘을 못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 용신과 어떤 격국이 일치가 되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힘을 좀 못 받았다. 그 다음에 이 신금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가르치고자 하는 펼치고자 하는 것도 조금 여의치가 않다. 그리고 조금 약하다. 사주가. 그래서 뭐 일이 성사되는 것이 조금 힘들겠다 하는 그런 명입니다. 그래서 조금 약하다. 이렇게 타고난 거는. 그런데 이제 운에서 이렇게 봤을 때 37살 정해대운, 이 정대운에 아마 불균이 들어가는 그런 해가 있을 겁니다. 그때 깨달았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10년 동안은 국선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7살에 병술 때문에 저한테 얘기를 하기를 이제 자기가 10년 전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요. 이제 드러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저한테 10년 뒤에 한 거죠. 10년 전에 깨달았던 내용을. 그거는 이제 여기에서 병술 대운이 하늘색으로 있죠. 이거는 병화는 나를 도와주는 편인 힘을 받는 때고 그 다음에 이 술토는 또 여기 술도 있죠. 같이 나를 도와주는 성분이고 비견 성분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성분이고 그 다음에 인오술 해가지고 삼합국인데 합국이 오술 반합이 되겠죠. 그래서 인오술 화국으로 이렇게 화로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그런 성분이라 어떤 힘을 받았단 때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뭔가 활동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이때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때서부터는 도장을 안 나왔습니다. 본인 나름대로 활동을 했겠죠.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힘이 원체 가르치는데 방해가 되는 이 상관이 너무 4개나 되다 보니까 여의치가 않았다. 가르치는데도 이 운세가 대운을 또 잘 만났지만 이때 10년간 그 다음에 이제 소식이 묘연하다가
쉬운 7살에 이제 뭔가 이 정관운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관운이 이렇게. 그래서 뭔가 가르쳐 보려고 뭔가 활동을 해 보려고 하나 이 상관이 너무나 세기 때문에 여의치가 않다는 거죠. 즉 금극목해서 이 정관을 치지 않습니까? 여기에 또 그래서 그렇다 이 사주는. 그래서 여의치가 않다. 뭔가 조금 잘 타고나야 되고 운도 잘 만나야 되는데 운도 좀 못 만났습니다. 이렇게 70이 넘어가야 이 사오미 화국으로 나한테 도움이 되는 운으로 들어오고, 중간중간에 토지만 이 중간중간에 토가 들어오는 때는 조금 좋았지만 그 기간으로서는 너무 짧았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조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현실적인 어떤 그런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잘 안 풀리는 케이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인이 어떤 깨달음을 얻은 것들을 좀 펼쳐보고 싶으나 여의치가 않다. 대운도 못 만났고 이 명도 제대로 받쳐주질 않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도인도 이런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숙명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제 또 반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이 정도로 한번 이제 감명을 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도인에 대한 환상이 있다는 거죠. 보면은 우리가, 물론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같은 도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그 도인이, 훌륭한 도인이 깨달은 분이 있다 그래서 찾아가면, 전화를 드리고 찾아가면 약속을 했으니까 만나줘야 되는데 만나주지를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러냐? 선정산매에 들어가서 지금 언제 깨어날지 모른다라는 거죠. 집안까지 힘들게 찾아갔는데, 그러면 기다리겠다. 그래서 이제 한 3일 정도 거기서 묵으면서 기다리는데 안 가고, 안채에 어떤 꼬부정하고 볼품없는 분이 이렇게 담배를 뻑뻑 피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분이 누구시냐 그러니까 그 도인이시다. 그런데 왜 이제 뭐 선정산매에 들어갔다고 하더니 이제 깨어나셨냐 그러니까 아닌데요. 감기 몸살을 걸려가지고 며칠간 앓으셨는데요. 이렇게 이런 케이스. 그 다음에 또 어떤 지방의 어느 단체 아주 깨달음을 얻은 스승이라고 해서 어떤 교육 단체로 다 홍보해가지고 인터넷상으로 모집해서 그 교육을 몇 박 며칠씩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실제로 갔다는군요. 갔는데 또 이 교육이 없어졌다고 또 다시 올라가라고 하는 그런 케이스. 그 이유가 뭐냐면 선정산매에 들어갔는데 아직 안 깨어나고 있다. 그래서 다시 되돌아오는 경우. 근데 이제 그게 도대체 선정산매에 들어가서 안 깨어나는 경우가, 그 다음에 또 뭐 자기 스승이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앉아서 돌아가셨다 해가지고 돌아가시기 전에 자꾸 이렇게 앉히려고 하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살펴봤을 때 이 앞에서도 설명한 두 도인의 사주를 보면서 다 그대로 받고 있다는 거죠. 자연의 음양 오행의 법칙에 의해서 자연 현상 그대로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앞에서 설명한 제가 깨달았다고 현재 도인이라고 하는 분하고 우리 회원들하고 같이 모임이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아는 것을 일깨워 주려고 이렇게 많은 것을 전달해 주려고 하나, 뭔가 우리 일반 회원들은 물어볼 것도 없고 뭐 알고 싶은 것도 없고 하니까 자꾸 대화가 겉돌더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하등의 일반인들한테는 쓸데가 없다. 이게
그래서 오히려 좀 밑에 중국집에서 먹었습니다만 이과두주보다도 못하다.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혹시 그분이 어떤 큰 조직의 큰 종교의 어떤 그 지도자였다면 그런 깨달음을 얻었다고 했을 때 큰 잔치를 벌였을 거다. 너무나 좋은 일이라 그런 생각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이 진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 쓰잘데기도 원하지 않을 때는 그래서 일반인들한테 이렇게 뭔가 알리려고 할 때는 뭔가 신비적인 거, 뭔가 이런 그 도력을 이렇게 선보여야 되는 그런 것들로 이렇게 포장이 되어지고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되어져서 이렇게 뭐 우리 청산선사님도 국선도로 보고하기 위해서 불 속에 들어가고 물 속에 들어가고 이런 체력을 보이고 해야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고 그나마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포장을 하는 것들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우리는 일반인들이 도인 하면은 이런 이미지가 남아 있다는 거죠. 뭔가 도수를 보이고 뭔가 신비한 어떤 그런 도력을 조금 선보여야 진짜 도인이지. 너나 나나 똑같다. 일상생활이나 뭐든지. 그러면 어필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깨달음이란 거는 지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거라 원하지 않으면은 아무 영양가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도 오야씨만한 겨자씨만한 어떤 믿음만 있다면 그렇듯이 겨자씨만한 어떤 마음을 비울 수만 있다면 그 비움만큼 여기 각성관이라고 하죠. 요 자연적인 어떤 그런 거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어떤 그런 기 내지는 어떤 그 성찰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 도인의 삶을 이렇게 그러면 일반인들하고 같다고 하는데 과연 뭐가 다른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 부분을 줄이고 인위적인 것을 줄이고 어떤 자연적인 거에 그냥 동화된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닌가. 그래서 어떤 동일시하는 어떤 자기 스승과 동일시 훌륭한 스승과 어떤 자기의 지금 현재 자기가 문제라고 여기는 것은 있다면 그것과 어떤 동일시했기 때문에 어떤 갈등이 커지고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동일시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도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줄이고 이런 부분을 조금 넓혔을 때 인위적인 부분을 좀 줄이고 자연적인 부분을 어떤 사고, 감각, 판단을 줄이고 어떤 이런 직관, 감을 줄이면 이런 것들이 나타나겠죠. 그러면 이제 그 도인의 한 말씀, 어떤 깨달음이 어떤 뭔가 어떤 기라고 듣기는 어떻게 오는가에서 기가 좀 느껴지는 어떤 그런 세계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기에서 이 음양오행이라고 하거든요. 음양오행 체계가 다 허물어져 버린, 없어져 버린 사람들이 도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 꼴로서 모든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꼴이 이런 형태가 다 자유로워졌다는 거죠. 이 뒤에 이 상화라고 하는 것이 입체적으로 보고 객관적으로 보는 그 뒤에 너머에서 이렇게 다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분들이 도인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인들은 이런 자기의 형체 꼴을 가지고 모든 것을 재단하고 그런 점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도인들은 어떤 특정한 신념으로부터 해방된 어떤 분들이기에 어떤 우리가 숙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그대로 받아도 이렇게 받는 대로 또 좋은 운이 오면 오는 대로
그대로 무심히 그냥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동일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또 쉬운 내용을 갖다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